오늘은 4월 12일입니다. 부사밭에 나와 봤습니다. 지금 현재 꽃눈 상태는 지금 아주 정상적인 상태고, 이제 올라고 꽃봉오리가 맺히려고 합니다. 이 밭에는 지금 저는 밭이 5개인데 전부 다 줄로 치고 있습니다. SS기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치도 매 꼼꼼하게 치니까 갈반하고 탄저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일본 사과 동농가, 사과를 잘 짓는 농부 이야기입니다. 일본 현대 농업 책자에서도 연재를 했던 분입니다. 60년 동안 사과 농사를 짓는 분입니다. 후쿠시마는 도쿄보다 약간 위쪽이죠. 그 지역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것을 이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과나무는 하나의 공장이죠. 공장인데 공장을 잘 돌아가게 하려면 잎이 많아야 됩니다. 잎이 많아야지 공장이 잘 돌아가죠. 잎이 잘 들어가는 잎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 이야기는 꽃눈이 많이 생기게 해야 된답니다. 꽃눈 하분화. 꽃눈 분화죠. 꽃눈이 많으면 잎만 있는 잎보다 4배에서 5배 정도 잎이 많이 생긴답니다. 그냥 잎눈보다 꽃눈이 잎이 4배에서 5배 정도 잎이 많이 생긴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눈 확보를, 나무를 많이 하는 나무로 키워야 된답니다. 꽃눈이 많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 안쪽, 저 안쪽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꽃눈도 없죠. 벽까지도 없고, 안쪽에서 바깥쪽까지 장가지가 많으면서 꽃눈을 확보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꽃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꽃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수세가 센 나무가 되면 안 되고, 수세가 아주 약하도 꽃눈이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수세가 적당해야 돼요. 수세가 적당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분 우세이 카츠토시가 하시는 이야기는 아주 복잡한 원리는 아닙니다. 첫째, 어릴 때부터 키울 때 사과를 달면서 나무를 키우라는 겁니다. 사과나무를 키우고 다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키우고 난 뒤에 사과나무를 달면 나무가 다 수세가 강해져 가지고 꽃눈이 안 생기는 나무가 될 가능성이 거의 90%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3년 차에는 15개에서 20개를 달고, 5년 차에는 70개에서 80개를 달고, 이렇게 다는 나무로 키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사과를 다는 거는 키우면서 전정을 통해 가지고 꽃눈이 달리는 나무로 만들어라는 거죠. 이 우서이 카츠토시 이분 사과나무를 하는 거를 보면 이웃집에서는 다 한마디 한답니다. 꽃눈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수세가 약해진다든지, 이거 저렇게 되면 나무가 몇 년 못 간다든지, 몇 년 못 간다. 수세가 약해진다. 이렇게 주위에서는 웅성웅성 한답니다. 그러나 이분은 원래 벽농사를 하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제 겸업을 하고 있죠. 벼농사도 3,000평을 하고 있는데 겸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벼농사에서 이제 원리를 터득했답니다. 예를 들어서 벼농사도 예를 들어서 영양생징기 있고 생식생장기 있고 그 영양생징기에 하고 생식생장기가 벼농사는 구분이 확연히 된답니다. 구분이 확연히 되지만 사과나무를 해보니까 영양생장하고 생식생장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영양생장하고 생식생장을 적절히 잘 다루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나무는 생식생장을 60%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양생식생장은 40% 정도 해야지 적당합니다. 그리고 영양생장하고 생식생장 시기는 예를 들어 가지고 3월에서 6월 말까지는 영양생장을 하는 시기고, 신초 자람이 멈추는 시기는 7월 초 정도 되면 생식생장하고 영양생장이 동시에 7월부터 시작되는데 7월에서 9월까지는 영양생직하고 생식생장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보면 된답니다. 그리고 10월에서는 이제 생식생장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분화, 꽃눈 분화가 일어나는 6월 중순부터 7월 8월 초까지는 나무를 꽃눈이 많이 생기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꽃눈이 많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절단 전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나무도 지금 현재 제가 잘못 깎았는데 절단 전정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 가지들은 꽃눈이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절단 전정을 하지 말랍니다. 이 절단 전정을 함으로써 모든 이 가지의 힘이 이 양 가지로 이제 뻗어 나오는 거에 힘을 쏟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단 전정을 하면, 그 다음에 절단 전정을 하면서 이 가지가 굵어짐으로써 주간 나무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이 가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게시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게시명을 하고 있는데 절단 전정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분이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도장지 성가지는 이거는 뭐 도법 스타일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일본 도법 스타일에도 나오지만 위에 작은 도장지성 이렇게 뻗는 작은 가지 도장지 가지는 절대 자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다 하는 다 지금은 아시겠지만 도장성 가지라도 남겨가지고 잎눈 확보하고 잎눈을 많이 이것도 잎눈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에서는 옥신 호르몬 이런 게 생성이 잘 돼가지고 나무가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 도장지성 세력화된 1cm 이상 세력화된 거는 잘라줘야 되지만
자르는 시기도 이분은 이야기는 한여름에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지금 이야기했지만 그늘이 진다든지 그 다음에 사과에 햇빛이 안 든다든지 이럴 농약이 안 들어간다든지 이럴 때는 도장성 가지를 자르지만 그런 영향이 없는 도장성 가지는 자르지 말라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 도장성 가지를 자름으로써 인해 가지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그 호르몬 분비라든지 이런 게 다른 꽃눈에도 영향을 꽃눈 형성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이분이 또 이야기하는 거는 절단 전정을 하지 말라는 그거. 그 다음에 절단 전정을 함으로써 가지가 두 개든지 세 개든지 새로 뻗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가지 절단 전정을 함으로써 가지가 두 개나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같이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말로는 형제지라고 합니다. 형제지는 야들이 동시에 살기 위해서 애쓰기 때문에 이 다른 가지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지는 필이 하나로 단일화를 해야 된답니다. 형제지로 인해 가지고 이 나무가 이 둘이가 살라 하기 때문에 다른 나무 가지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겁니다. 형제지가 있고 없는 사진을 그분이 올려놨는데 그것도 동시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가장 중요한 그는 나무의 밸런스고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 가지, 아들 가지, 손자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마다 가지가 아들 가지를 예를 들어서 아들 가지도 두 가지를 두면 안 되고 손자 가지도 손자 가지가 나면 한 가지로 통일 형제 가지로 두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진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장지성가지를 자르지 말라는 건 뭐 여러 번 한 이야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꽃눈 분화가 나무가 세력화가 되지 않고 이랬기 때문에 분화가 잘 되고 그러면 가지 모양은 수형에 관계없이 바닥고의 정어리 모양 뼈같이 만들어라는 거지. 정어리 뼈 모양으로. 그러니까 한 가지가 있으면 양쪽에 결가지들이 이제 뼈 모양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그런 모양을 이루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햇볕이 잘 들고 햇볕이 잘 듦으로써 그 하부나 꽃눈 분화가 더 잘 되고 그럼으로써 또 꽃눈 분화가 꽃눈 형성이 잘 되면 또 잎이 많아지니까 나무에 하나의 공장이 잎이 많음으로써 공장이 잘 돌아간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이제 선순환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어리 모양으로 만들고 정어리 뼈 모양으로 만들고 이것도 도표가 있습니다. 정어리 모양으로 만들고 꽃눈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분은 꽃눈을 그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정례, 적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분은 정례하고
적화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정례 적화를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현재 이제 꽃눈이 이제 형성돼 가지고 이제 있는데, 정례 같은 것도 이런 가세 요게 한두 개 정도 요거는 따주지 않았는데, 요는 요런 데 이제 나는데, 요거를 한두 개 이제 요래 따주는 게 이제 정례인데, 정례 작업인데, 정례 작업을 이분 정례고 적화를 꽃 따주는 작업을 하지 않는답니다. 왜 하지 않는, 이 꽃눈을 따주면, 이 정례든지 이거를 해주면 가지에 호르몬 작용에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꽃눈 형성이 생식 생장을 하고 있는데, 꽃눈이나 이런 걸 따줌으로써 요 가지의 생식 생장으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7월 8월 초에 꽃눈 형성할 때 꽃눈이 많이 생기지 않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례나 적화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가죠. 적가는 이제 필히 하는데, 6월 10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6월 말까지 1차 적가를 하고, 7월 초순부터 7월 한 20일까지 이제 꽃눈 형성 시기가 이제 거의 끝날 무렵 이제 2차 적가를 한답니다. 2차 적가를 하고 8월 초에 꽃눈 형성이 이제 다 나무의 꽃눈, 내년도 꽃눈 형성이 거의 완료될 시점에 시하게 적가, 일본말로 우리나라 말로 시하게가 마무리 적가를 한답니다. 그렇게 해도 사과의 굵기나 크기나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이야기에는 그렇게 하면 해거리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부분은 절대 해거리가 일어나지 않는다. 나무가 수세가 안정됐고 적당한 그 가지, 정어린 뼈 모양의 가지로 인해 가지고 수세가 약해지거나 강해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 해거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적가 끝내는 것은 신초 신장이 정지한 나무가 생식 생장으로 들어선 후에, 그러면 가지는 2차 생장하지 않고 꽃눈이 빽빽하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꽃눈이 빽빽하게 들었으면 내년에도 잎을 많이 확보하여 강압수 공장이 잘 돌아감으로써, 나무 공장이 잘 돌아감으로써 나무는 매년 그렇게 꽃눈을 확보하여 좋은 사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전정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하셨는데, 전정이란 얼마나 가지를 안 자르는가, 그거에 대한 기술이 전정 기술이라 하고, 예를 들어서 절단 전정을 하면 일시적인 해춘하는 그와 같이 가지가 뻗어나가지만, 그렇게 절단 전정을 하면 노화를 촉진한다고 합니다.